우리가 병렬은 방금까지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원의 지금 두 가지의 챕터가 여기에 대한 타이틀이 병렬에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 어순에 관련된 거 하나입니다. 근데 어순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게 뭐냐면 간접 의문문. 어순이란 말은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와 이런 단어들의 배열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가 어순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병렬 이외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좀 골치가 아픈 게 이 도치죠. 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다루지만 나도 여기서 어디까지를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을 했어요. 원래 이 도치가요 굉장히 많아요. 도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책들은 대부분 그 모든 도치를 다 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다 다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치에 관련된 전체를 다루진 않고 그 중에 이제 실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도치, 그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어디에 많이 나올까? 어법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술형. 그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많이 하니까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도치 때문에 낭패를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이 책에가 나와 있는 도치는 크게 뭐뭐뭐로 나와 있을까? 제일 먼저 뭘 이용한 거? 부정어가 문장에 사용될 때 얘를 이용해서 도치를 할 때 어순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제 부사구라 그래, 부사구. 문장에서 부사구가 사용될 때 그 뒤에 문장의 주어 동사의 어순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많이들 우리가 달았었던 so am I, so do I, neither 또 nor 같은 단어들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어순이 변형이 되느냐? 요거 부분들. 하지만 우리 책에는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 외에 또 다뤄야 될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 바로 if가 생략된, 기억나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돼도 그 뒤에 어순이 바뀌죠? 도치가 되면서. 그죠? 요거까지 우리가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도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 책도 나쁘지 않아요. 자, 제일 먼저 도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하들리 뜻이 뭡니까? 하들리.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이거는 사실 부정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부정어, never와 같은 이런 단어와 더불어. 그럼 이런 부정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정어, 뭐뭐 있습니까? never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not, 그 다음에 no가 문장의 맨 앞에, 강조. 또는 hardly나 little의 뜻이 뭡니까? little. 거의 못 맞지 않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only란 단어는 부정어는 아닌데 부정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강조하기 다 빼기 때문에. 그 다음에 rarely까지.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부정어로 관련된 도치가 좀 있어요. 어떤 거? 바로 no sooner라는 부분을 도치하기 위해서 앞에 강조하는 경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책엔 안 나왔죠. not until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until은 뭡니까? 접속사죠. 주어 동사가 쓰이는 것 뒤에 어떻게 도치를 하느냐까지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not until 구문에 이것은 멀리 보자면 not이 문장 맨 앞에 가는 부분인데 부정어인 not만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정어와 포함돼서 같이 보내줘야 될 내용 앞으로. 그 이외에 또 도치가 조금 전에 배웠던 바로 뭐야? 부정어에 대한 도치가 아니고 부사에 대한 도치. 자,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here, there 같은 단어. 그죠? 또 하나. on the top of the hill인데 이게 왜 부사구입니까? on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의 문장 맨 앞에 on이라는 전치사로 시작할 수 있다고 안 된다 그랬지. 얘는요. 전치사가 들어간 순간 이 문장에 주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전치사가 들어간 뒤에 이 명사나 여러 개 단어들이 명사구라 그러죠. 얘네들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부사구라 그래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가 되는 겁니다. here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도치가 된 경우 어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공부를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전에 이 도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여기서 보고 갈게요. 필요하면 조금 이따 내가 하나
이거는 해서 줄게요. 지금 빼줘 버릴까? 자,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도치와 이제 같겠죠. 같은데 조금 확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더 그 외에도 우리가 할 도치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건드려서 나중에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해드리고 오히려 if를 쓰는 if를 우리가 이제 생략하는 그런 부분들 정도만 봅시다. 자, 일단 도치는 왜 하냐? 뭐 보다시피 이유는 정해져 있죠. 그 앞에 뭐 강조할 부분을 앞으로 빼는 거 문도로 도치한다 그러죠. 이런 경우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치는 뭘 강조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부정어. 그리고 우리 책에는 지금 부사가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목적어나 보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그러면 역시 그 뒤에는 뭐야? 어순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도치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굳이 책에서 그걸 다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는 이게 도치가 실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것 중에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치가 이 지금 부정어나 부사의 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강조를 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정어를 도치한다. 일단 문장의 맨 앞에 쓰겠죠? 쓰는 방법은 맨 앞에 부정어를 쓰는 경우 그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He was never silly. 보다시피 얘가 지금 부정어죠.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고 나면 그 뒤에 부분은 보다시피 어떻게 도치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순의 변화가 생기는데 마치 뭐 하듯이 의문문 만들듯이 의문문 형태로 우리가 어순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지금 뭐가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게 1번, 그리고 주어인 얘가 2번 이렇게 쓰였죠. 우리가 마치 he was silly를 was he silly처럼 우리가 문장을 바꾸듯이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 문장에 두 번째는 Jane could not finish the work in time. 제인은 그 시간 안에 그 일을 끝마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중에 이 부정어인 not을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never하고 똑같은데 모양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죠. 뒤에가 왜? 여기는요, 역시 의문문처럼 바꾸죠. 의문문처럼. 근데 여기 앞에가 보다시피 뭐가 쓰기 때문에 조동사,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본동사. 이 형태로 우리가 의문문 만들듯이, 왜 비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나 조동사는 만드는 방법이 비동사처럼 주어동사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로 쓰이는 게 우리가 부정어를 강조하는, 다시 말해서 도치를 하는 그런 어순의 배열입니다. 자, 세 번째 거. 여기도 1번과 마찬가지로 뭘 사용했습니까? never를 사용했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각각 들어가는 동사가 비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얘는 뭡니까? 일반 동사죠. 그래서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그 뒤에는 의문문 만들듯이, 일반 동사에 의문문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 그 뒤에는 첫 번째로 조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세 번째로 물론 여기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글씨가 어려워요?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뺄 때는요, 전부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부정어만 앞으로 보낸다거나 부정어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옮겨.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을 조동사, 본동사, 조동사, 주어, 본동사, 비동사를 제외하면 항상 그런 패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좀 더 아래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때 말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not이나 never가 아닙니다.
no sooner 또는 only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어 표현으로 취급을 해요. 아까 말했던 기능 자체가. 근데 only는 혼자 빼는 게 아닙니다. 왜? only가 강조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오직 Sunday만이라고 only Sunday를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가는 문장의 배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조동사, 주어, 본동사. 본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사 원형 아닙니까? 조동사, 주어, 본동사라는 형태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수노 구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건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갑시다. 요거 먼저 하고 아마 책에가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에. 자, 그 아래 부분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not만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뭐라 해서 앞에 처음에 not until 구문이라고 했죠. not until 구문. 자, 원래 해석은요. 우리는 건강의 가치를 모른다. 뭐 할 때까지? 그것을 잃을 때까지. 근데 이게 not until 구문은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는 이런 의미로 바꿔 쓰죠. 자, 그런데 이때도 부정어인 not과 함께 until 이후에 이걸 뭐라고 우리가 접속사라 그러죠. 이 부분을 일종의 뭡니까? 강조해서 교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그 문장의 그 단어들의 어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의문문 만들듯이 여기엔 앞에 문장이 do not know라는 일반 동사 쓰여있으니까 뭐가 돼? 아이고 잘못됐네요. 자 미안해요. 이 선생님 잘못 적어놨네. did가 아니고 do가 되겠죠? do. 위에 문장은 지금 과거형이 아니니까. 자, 이거 좀 교정해놓으세요, 여러분이. Not until we lose health do we know the value of it. 뒤에 부분 좀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합시다. 생각해서 보다시피 이렇게 no sooner than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도망갔다 라는 이 문장이에요. 자,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쓰여있는 no sooner 구문인데 이거를 뭘로 바꿀 때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넣읍시다. no sooner를 맨 앞으로 보내서 no sooner를 뭐 하는 겁니까? 강조하게 도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부정어랑 똑같죠? 그런데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동사가 had 플러스 pp가 쓰였어요. 그죠? have 플러스 pp나 had 플러스 pp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 이 have나 had가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can처럼 뒤에 부정을 쓰는 can not을 쓰는 것처럼 have not을 쓰거나 had not을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no sooner를 앞으로 도치를 시켰다면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조동사, 주어, 본동사. 그럼 어떻게 돼? 내용이 no sooner had she seen me.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앞에 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 똑같죠?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 알겠나? 이건 이제 영어에서 여러 종류의 부정어들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not만 앞으로 보낸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것조차도 만들어주지 않고 바꿔 쓰라고는 안 할 겁니다. not until을 이용해 쓰라거나 not until 구문이라고 그래요. not until 구문이라고. 이런 거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not until까지 그대로 쓰되 뒤에 부분 말 그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아닌데 주어 자리로 문두로 도치를 시켰을 때는 일반적으로 부정어와 관련된 내용을 도치할 때는 의문문 만들듯이 바꾼다. 자, 이렇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원래 책 안에서는 부정어하고 부사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뭐 목조가 있는 경우 잠깐 봅시다. 뭐 여기 보다시피 그는 만들었다. 아름다운 집을 목적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켰죠. 그러면 뒤에는 그냥 똑같이 주어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도치라고 볼 의미는 없죠. 그냥 어순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래서 거의 이걸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일반적인 평서문에 목적어가 문장에 사용되는 긍정문인 경우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뺀 경우 뒤에 그냥 주어 동사가 쓰입니다. 알겠나?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거야. 뭐인 경우? did not build라는 뭐가 쓰인 경우입니다. 부정어가 들어갔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부정어를 빼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부정어만 빼? 집조차라는 말로 부정어 강조하는 내용인 the house까지가 도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의 그 도치와 같아요? 부정어를 이용한 도치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가 일어나? 의문문처럼 도치를 하는 겁니다. 어순을 배우는.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어가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목적어가 뭐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 있지. He built it 같은. 이거는 도치가 아예 안 돼요. 왜? he가 주어인지 it가 주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명사 돼버린 순간.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치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어떤 그 내용에 두고 댐이 오더라도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도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게 있지. 보호의 도치. 문장의 보호.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보호의 도치는요. 그 주어가 명사인 경우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인 경우가 있고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부사도 마찬가지인데 문장에 동사가 뭐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 있죠. 대명사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안 해? 도치를 안 해요. 도치라는 것은 어순 배열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그 보호를 나타내는 그 문장에 주어가 되는 게 탐이냐 대명사인 히냐에 따라서 탐인 경우는 주어 동사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문 아니에요. 그냥 동사도 똑같이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뭐 Tom became very happy가 됐죠. 그럼 very happy became Tom이라고 써요. did Tom become 이렇게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게 지금 보호의 도치인데 이거는 거의 나오는 일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부사의 도치, 부사. 근데 부사가 영어에서 부사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 on the h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 우리가 on은 뭐라 부르지? 전치사제.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쓰인 경우 이걸 뭐라 부른다? 부사 구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사가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치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아이고 여기까지인데 강조하는 경우에 얘는 그냥 톨맨이 일반 명사인데 근데 그냥 동사 주어 순서는 바꾸네. 이상하네. 이렇게 상황을 썼겠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영어에서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어요. 그죠? 자동사라는 것은 뭐가 필요 없어?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러한 단어. 반면에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죠? 그걸 타동사라는데 우리가 주로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그 도치에 쓰이는 그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가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자동사가 여기에 쓰는 stood 같은 자동사가 쓰이면 어떻게 쓴다? 그냥 강조하려고 쓰는 부분을 앞으로 도치를 하고 그냥 동사, 주어 순서만 바꿉니다. 순서만. 비동사가 쓰이든 일반 동사가 쓰이든 부정은 어땠어요? 비동사는 의문문 만들듯이 바꿨으니까 그냥 순서가 바뀌지만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해요?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바뀌죠. do나 does를 써서. 하지만 우리가 부사를 강조할 때는 그런 식 의문문 형태로 도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사, 구나 후사를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서 씁니다. 이해됩니까? 이럴 때 쓰이는 동사는 무슨 동사? 자동사인 경우. 단 주어가 똑같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만약에 뭐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 자, 이렇게
앞에 문장에서는 주어가 the tall man이었, 아이고, 색깔이 좀 다르게 해야겠네. tall man이었지만, 이게 아니고 대명사인 경우는 아무리 강조하기 위해서 on the hill이라는 부사를 앞으로 빼도 항상 대명사는 주어, 동사의 순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 the man comes here. 어떻게 했어? Here comes the man. 제일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요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he comes here라는 문장 쓰면 어떻게 했어? 그가 comes here. 여기 온다는 말 쓸 때는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here를 쓰겠죠. 하지만 뒤에는 그냥 그대로 here, he comes라는 순서로 문장이 되죠. 아까 말했던 거랑 같은 거야. 부사인데 이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는데 중요한 건 그 원래 문장의 주어가 일반 그냥 명사인 경우는 순서가 바꾸지만 대명사인 경우는 순서를 안 바꾼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사의 도치입니다. 단 이제 뭐인 경우 타동사인 경우는요, 우리가 타동사인데 이게 보다시피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아까 우리 목적어 도치는 어떤다 그랬어요? 목적어 도치 없어. 그냥 일반 목적어는 도치라는 게 없어. 그냥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만 쓰여. 하지만 여기서는 뭘 강조하기 위한가? so well이라는 이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경우입니다. 타동사인 경우.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 이때는 뭐가 일어나? 마치 무엇처럼? 의문문 만들듯이 뒤에가 이렇게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까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관용적인 도치 구문은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자,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갖고 있는 책으로. 자, 우리 책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경우가, 부사구에 대한 내용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 있죠. 자동사가 쓰이는 경우는 그냥 주어와 동사의 내용만 바뀌는 거야. 순서만 도치된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 동사더라도 do를 쓰지 않는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자동사일 때는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꿨으면 된다는 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어디 부분 봅니까? 아까? 요거 한번 봐볼까요? 자, 5번 봐봅시다, 5번. Tom is an excellent soccer player. 탐은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브라더도 역시 그렇습니다라고 뭘 이용해서? 역시라는 의미로 쓰는 거, so를 이용해서 문장 앞으로 뺐죠. 준엽아,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앞에 문장에 주어 동사가 뭔가를 봐야지. 앞에 주어 동사가 탐과 동사가 있습니다. 무슨 동사? 비동사지.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 때? so를 이용해서 도치를 하더라도 뒤에는 뭐가 돼야 돼? is his brother. 그 이유는 왜? his brother is an excellent soccer player too야. 그거에서 역시란 부분은 so만 앞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때는 동사가 does가 아니고 is가 되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neither라고도 하고 neither라고도 한 거, 이것도 역시 또한 아니다죠. neither는. 어떤 경우가 씁니까? 앞에가 부정어가 들어가는 경우지. so는 긍정적인 내용을 동의할 때 누구도 역시 그렇다. 그런데 neither는 누구도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있을 때만 씁니다. 알겠나? 자, 앞에 부분에 나는 나의 엄브렐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옆 사람 나도 그래. 그럼 나도 I didn't bring my umbrella to겠죠. 이때는 either겠지, either. 그거를 neither를 써서 문장을 바꾼 거야. 중요한 건 들어갈 건 뭐야? neither를 썼는데 그 다음은 앞에 문장이 보다시피 무슨 동사?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나서 조동사 그리고 주어의 순서로 문장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내용. 굉장히 지금 피곤해 보여서 더 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요. 자, 일단 요거 문제 봐봐. 내가 뒤에를 좀 나가고 싶은데 B번에 1, 2, 3, 4 풀어봐. 자, 한번 해볼까요? 2번에. B번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다시피 뭐가 들어갔습니까? 맨 앞에.
셀덤은 좀처럼 못마지 않다라는 부정어죠, 부정어. 부정어 앞에 들어가면 뒤에는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가 일어나니까 조동사, 주어, 본동사. 틀린 거 있나요? 없죠. 이거는 옳은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not until 구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전부 부정어인 not과 함께 앞으로 도치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not until 구문은 부정어에 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가 어떻게 바뀌어야겠어요? 조동사. 그럼 뭐가? 뭐가 돼야 될까? Did I realize 라고 바꾸면 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지금 그 도치가 아니고 이트대 강조 구문이 밑에가 이트대 강조 구문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게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바로 이트랑 대 사이에 강조하는 내용인 제이슨을 집어넣었죠. 그럼 원래 문장에서 이 강조하는 부분만 앞으로 빠지니까 뒤에 부분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뭐가 빠져야 돼? 그러면 뒤에가 he가 빠져야겠죠. he가 이게 빠져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에 쓰이는 that은 우리가 굳이 바꿨으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who랑 같아요. who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이틀의 강조 구문에 그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까? 그러면 애매하죠. 왜?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 문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틀의 강조 구문의 that은 정확한 그 용법은 그 문장에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neither라고 우리가 지금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요 라는 부분이 들어갔죠. 그럼 뒤에는 도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 could I로 바뀌어야 되겠죠. 앞에 부분에 couldn't가 쓰였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요거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끝이야?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if를 이용한 강조 if를 이용한 문장에 생략을 했을 때 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몇 개만 해봅시다. if 아이고 쏘리 이거 좀 내렸어야겠네. 이런 좀 아래다 써야겠다. 미안하다. 자, 이런 문장 있다 칩시다. If it weren't for water. 우리 여기 준혁이면은 이게 굉장히 낯이 익은 문장이겠지? 아까에서 이걸 냈으니까. 자, 요 앞에 부분. 이거 봅시다. 여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정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If it weren't for는 뭘로 바꿀 수 있다? Without 또는 but for로 바꿀 수 있죠. water. 이게 첫 번째고 뒤에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if를 생략해버린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생략. 그럼 if가 없다고 그냥 문장 그대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이때는 자연스럽게 어순이 뭐가 됩니까? 주어 어순이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의문문 만들듯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죠. were it not for water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나?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볼까? 앞에 부분만 할게요. 뒤에 부분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 if를 생략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헤드라는 조동사 앞으로 빼죠. 안 보여요? 앞으로 이 헤드라는 조동사를 뺍니다. 그 다음에 주어, they. 중요한 것은 hadn't니까 뭐야? not seen it. ten의 순서로. 자, 내용이 이런 식으로 도치가 돼야겠죠. 이해됩니까? 지원아, 이해됩니까? 자,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가정법을 쓸 때 쓰는 그 두 가지 형태는요, 그 형태는 뭐 외워야 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if가 없어버린 경우는 이게 그냥 일반 문장인지 가정법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죠, 알겠지? 그제? 도치하는 방법은 의문문 만들듯이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문제풀이 리뷰 테스트까지 좀 해갖고 오세요. 언제까지 할까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준비해갖고 오세요. 알겠어요?